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주 아파요? 그럼 모르겠어요. 좀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공화국이 어제와 오늘 셧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른 원래 예고된 셧다운이고 네. 예고됐던 셧다운. 어제는 부상 셧다운. 네, 어제는 이제 그 불의의 일격으로. 브리타. 네, 불이타로. 네. 불이타 정수기가. 네. 근데 외모가 갈수록 회사원이 되고 있어요. 또 얼평. 네, 아니지. 얼평 아니죠. 외모. 네. 외모. 네. 제 꿈이었어요. 네. 회사원처럼 보이기. 그 회사원처럼 보이기가 꿈인데 지금까지 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처럼 왜? 김민석 총리의 말대로 네. 이런 의지도 있고 저런 로망도 있는 거죠. 그럼 네. 그 총리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대표도 로망은 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로망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DJ였어요? 그게 아니고. 네. 문화적인 이제 그 스테레오타입을 걷어내고 말씀드리면 따는 머리는 정말 편합니다. 네, 처음 딴 날은 세상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 바람이 다 느껴지잖아. 예. 그리고 그냥 두고 있어도 머리를 세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의 한국인 머리로 돌아오니까 매일 아침 세팅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왁스를 지금 10년 만에 처음 만져봤어요. 그 세팅한 머리예요, 그거? 나름 한다고 한 거예요. 누른다고 누르고 자꾸 붕 떠가지고. 네. 저 엄청난 곱슬 머리거든요. 네. 그 옛날에 빡빡이 머리는 그 세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려고 민 거죠. 네. 네. 지금은 곤란하죠. 아니 왜요? 제가 저 3일 전인가 그 대전 충남 통합을 호소하면서 그 박범계 의원이 머리를 미시는 걸 봤거든요. 네.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어디 동네 극우 인사가 오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힙합 정신으로 한번 하시죠, 빡빡이로.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네? 그 험한 단어 리뷰에 올리시는데. 나 그거 있지도 않아요. 그때는 난 그런 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했잖아요. 제가 이현주 의원이 된 기분인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쇼미더머니 가면 이승만 사진 걸어놓고 있어요. 뭘 하든 열심히 하는 그분처럼 빡빡이. 아무튼 좀 길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네, 계속 이러고 있진 않아요. 좀 불편하네요. 지금 약속한 거죠? 다시 나는 빡빡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언제 빡빡이를 다시 딸 거랬지. 그래요? 이런 식이라니까 언론인들이. 난 좀 길면 다시 빡빡이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죠. 좀 길면 다시 딸 거예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네, 정치인은 말로 인한 오해로 시작됩니다. 나는 정치인이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인사만 나눠도 기가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네. 김준호 변호사 보면 내가 늘 존경하고 있다고 전해줘. 못 뵌 지 오래됐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시는지. 힘이 난다 오늘. 네.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다가 지금 분노에 떨었습니다. 예. 사실은 대구 경북 통합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럴 때 찾아보면 좋은 사람은 누구죠? 당권에서 밀려난 홍준표죠. 그분은 옳은 말을 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봤더니 김부겸이 대구시장 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와서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치부 기자들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까? 정말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올까 봐 걱정돼서 통합에 반대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이게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쉬운 측면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측면도 있고 우리가 세상살이 어렵게 보면은 뭐가 어려울까요? 세상살이 어렵게 보면은 그 어려운 것보다는 세상살이 좀 쉽고 그렇죠? 세상살이 쉽게 보면은 만만하게 보면은 엄청나게 어렵고 물론 그런 거죠 네. 네.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나요?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행정 통합이라는 게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게 그럼 대구 경북은 일관되게 다 그러면 오케이냐 이 동네 사람들이 대구 경북도 대구 경북 나름이죠 사실. 거기도 많은 이 행정구역이 있는데 많은 시군구가 있는데 사실은 대구는 오케이죠. 대구시는 오케이죠. 왜냐면 더 어쨌든 20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힘이 세지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졸속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관성대로 하면
그 많은 돈이 모여서 대구를 커다란 연담 도시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주변에 좀 먼 지역이 먼저 따뜻해진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먼 지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20조가 뭐 큰 대구시 거라는 슈퍼 대구라고 할게요. 슈퍼 대구의 것이라는데 그게 우리 건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멀다. 네. 뭐 예천, 문경, 상주, 그렇죠. 영덕, 뭐 경주 네. 멀잖아요. 네. 거기까지 온기가 뻗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통합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 김천이 그 지역구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대구랑 먼 순서하고 비슷해요. 네. 그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이제 김천도 좋습니다. 네. 네. 김천은 또 그렇게 멀지도 않. 네. 네, 김천 좋아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지금 경북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동네 분위기도 좀 뭐 긴가민가 하니까 뭐 이러니까는 법사위 그 통과시킬 때 가가지고 저기 근데 대구 경북 통합은 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 끌기. 네. 그러니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래요? 그러면은 대구 경북은 빼고 뭐 이거 대전 충남도 지금 합의 안 되니까 빼고 광주 전담만 합시다. 이러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돌아가서 저 여당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이랬는데 근데 대구 사람들은 사실은 통합을 하고 싶거든요. 네. 대구시의회가 반대를 했는데 대구시의회의 반대의 입장은 뭐냐면 더 큰 권한을 줘야 된다. 그죠. 정치권의 입장과 대구로 TK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권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대구시의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냈던 그 법안과 냈던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큰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왜 수정하냐 이거예요. 왜 줄였냐. 그리고 이렇게 줄이면은 우리가 원하던 통합이 아니잖냐 이런 거지. 통합에 반대한다는 게 사실은 내용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성 뭐 이런 반대인 거지. 이거는 국민의힘이 입장 정리하면은 뭐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의회 그래서 반대하는 건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국민의힘 입장 정리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호영 사실 대구가 지역구이고 그리고 슈퍼 대구시장을 나가고 싶은 주호영 의원이 손들고 얘기한 거죠. 누가 반대했어 이거? 네. 누가 내가 이거 슈퍼 대구시장 나갈 거고 대구는 다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반대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가 뭐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반대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뿐이야. 옆에서 있던 또 다른 대구의 정치인인 권영진 씨가 네. 그게 반대하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나 안 해 이러고 나간 사건이거든요 이게. 니 탓 내 탓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입장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 경북의 어떤 그 입장이 다르지만 결국은 어디 입장이 관철돼야 돼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구 사람들하고 경북의 여러 이제 이 시군의 입장이 갈리면 어디가 관철되는 당입니까? 대구 입장이 관철되는 당이에요. 통합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통합에 긴가민가한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여보세요. 이게 지금 이 경북지사랑 대구시장을 따로따로 선거를 하면 이번에 대구시장은 질 수도 있어. 김부겸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질 수도 있단 말이야. 정신들 차려. 근데 통합을 해갖고 슈퍼 대구시로 하지? 그러면 경북 파워로 무조건 이겨. 경북 파워로 무조건 우리가 갖고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역정도로 탈 거야? 대구 뺏길 거야? 이래가지고 진압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끼어들죠. 지금 대구시장의 출마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유력 정치인은 누구누구가 있느냐. 주호영. 네. 그리고 박근혜 오른팔 혹은 박근혜가 오른팔인 유영하 의원. 뭐 그렇죠.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있는데. 네, 뭐 추경호 씨도 있었고 뭐. 네, 추경호 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럼 뭐 김부겸 총리가 안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님?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통합 본선으로 가면 이철우가 보입니다. 현 경북도지사.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산수를 하는 거예요. 경북의 인구가 대구 인구보다 많다. 우린 이철우한테 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겪어보지도 않고 막연한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경북도지사는 언제나 8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는 자리니까.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중에 언제나
그 동네 그 시도지사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평가 1등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자비 없이 높은 득표율, 네. 언제나 높은 지지율. 네. 그러니까 전남하고 그게 전북도지사는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죠. 나중에 지지율이 낮아진 다음에 경선에서 찌그럭빠그럭도 해요. 근데 경북은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괜히 무서운 거예요. 음. 동토의 왕국 같고 경북이 음. 대구의 정치인들이 볼 때 그게 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이제 판이 이렇게 된 건데, 즉 김부겸 총리는 나간다고 한 적도 없고 실제로 뭐 나올 준비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진압을 하려고 중간에 국민의힘 내에서 김부겸 총리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얘기는 사실 그거를 겨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진행된 얘기는 또 아니다. 그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지역별 이해관계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예요. 대구 경북의 특성상 국민의힘이 입장 정리를 하면은 지금 뭐 지역별 반대나 대구시의회 반대, 뭐 각종 뭐 시군구의회 반대 정리 딱 싹 되죠. 그걸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정리를 뭐 했다고는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제 거기다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구 경북은 정리를 하는데 대전 충남은 왜 정리 못해? 대전 충남도 정리해요. 그렇죠. 애초에 당신들이 꺼낸 얘기 아니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대전 충남에 아니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비공개를 전제로 이제 청와대 혹은 여당과 만났을 때 강훈식만 좀 안 나오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 중요한 건 둘이 똑같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이해가 다르고 시민들의 이해가 좀 다른 상태다. 그리고 뭐 그것과 더불어서 그 기왕에 이렇게 많은 권리를 줄 거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러했듯이 선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태도도 취할 수 있게 해주자. 제주도의 선거제가 좀 다르잖아요. 나머지 동네하고. 그래서 TK의 경우에는 국민의힘만 당선되지 않을 방법으로 뭔가 좀 조례를 바꾸는 걸 미리 해놓고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임미애 의원입니다. 조금 이따 만나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편입니다. 그 클로드는 안 쓰시죠? 네. 예. 근데 클로드가 어제 오늘 그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자꾸 여기저기 글을 올립니다. 왜 접속이 안 되냐? 고장 났냐? 트럼프가 해킹했냐? 트럼프가 미사일 쐈냐? 근데 고객이 늘어서라고 하죠. 트럼프가 엔트로픽의 제품, 즉 아마도 클로드를 쓰지 말라라고까지 시민들에게 엄포를 놨는데 그 이후에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한 줄로만 평가하라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AI 기업 중에 전쟁 범죄를 안 저지르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네. 여기를 소비해주자. 그냥 착한 소비 본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태가 지난번에 마두로라는 사람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보도가 나오기를 마두로 잡아올 때 이제 AI를 써갖고 잡아왔네. 이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이제 막 그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막 이제 고도화돼가지고 이제는 옛날 전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걸프전 있지 않습니까? 사막의 폭풍 작전. 네. 탱크가 막 가가지고 뭐 사막의 폭풍처럼 가가지고 그 2차 대전하고 닮아 있는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네. 전격전 해가지고 네. 그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공중에서 퍼붓고 네. 지상군이 들어와서 지상군의 모든 물자를 다 깔아놓고 하던 네. 전쟁.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네. 이제는 뭐 사람도 필요 없고 드론이 가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고 드론이 간다는 거는 그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뭐 해가지고 뭐 작전을 짜는 게 필요한 거고 미국은 이제 팔란티어라는 이런 회사가 이제 기본적인 이 데이터 수집한 걸 갖고 큰 판을 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LL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M&M이 아닙니다. LLM. 네, LLM, 네, 대형 언어 모델.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러한 이제 언어적인 신호를 갖다가 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 빈 구멍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에 따른 작전을 짜는 건데 한동안 미국의 이제 정보력이 많이 이제 좀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요 AI 붐 이후에 이게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마두로 체포 작전이었다라고들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보여준 게. 이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엔스로픽에서 근데 우리가 그동안 국방부든지 뭐 어디 미국 정부든지 하여튼 나라를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다 협조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규약에 협조 안 해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뭐 그중에 뭐 완전 자율 무기라든지 뭐 몇 개 있대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뭐 이거 좀 위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못하지. 예, 정부에 안 팔 자유도 있는 건데 안 팔라고요. 그거를 좀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그걸로 안 쓴다고 좀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트럼프가 너네는 워크야, 너네는 좌파야 이걸 한 거, 너네는 깨시민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워크는 그런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깨시민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깨시민이야, 너네 앞 꺼져 이렇게 한 이 거예요. 캘리포니아 좌파. 예, 너네는 앞으로 저 정부에서 다 퇴출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엔스로픽 대장이 좌파가 되고 그렇죠. 클로드가 이제 좌파 AI가 된 거예요. 근데 클로드가 그 전에 사실 상당히 좀 잘 나가는 분위기였던 게 클로드 코워크라고 이제 이 SaaS라고 아무튼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군들을 막 내놓으면서 미국의 주가가 막 떨어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게 뭐 불과 보름도 네. 안 됐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해서 클로드가 그걸 만들어내는 모습을 사람들이 실제로 보자마자 듀오링고의 주가가 하루에 30%인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에이전틱 AI라고 이제 그걸로 하는 게 이제 클로드 코드고, 네. 클로드 코워크가 이제 뭐 이 기업에서 하는 오피스 제품군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아무튼 이런 걸 막 내놓으면서 야 클로드 대단한데, 근데 지금 뭐 국가 안보에 대한 것까지 클로드가 좌우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오픈 AI의 직원들이 자 클로드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만든 이 대장 이번에 결정 잘했어. 우리가 한도가 있어야지 말이야. 응? 이 AI의 안전이 있어야지 말이야. 참 잘했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오픈 AI 대장은 또 저희 거 쓰실래요? 트럼프한테 이래가지고 예,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약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게 챗 GPT가 아니고 퀵 GPT다. 우린 나갈 것이다. 이래갖고 약간 GPT 불매운동처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클로드 그게 지난 며칠간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란 공습 직후에. 클로드 붐이 좀 일고 있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번에 그럼 이란 하메네이를 제거할 때 그러면 AI를 뭘 쓴 거냐. 어쨌든 팔란티어의 그 뭐 고담이라는 배트맨도 아닌데 고담이라는 이 저기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LLM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간 거냐. 국방부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그냥 클로드 썼다. 그렇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클로드를 썼다 우리가. 쓰지 말라고 말한 뒤지만 네. 미군은 클로드를 썼다. 네. 안 쓸 수가 없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그만큼 클로드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야, 네. 미군이 이거를 미군이 못 잃어 할 정도로 얼마나 복합적인 이야기가 한 번에 지나갔습니까? 네. 마치 그 애플 처음에 주가 상승할 때처럼 우리는 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정보 제공 안 해. 폼을 잡았고 실제로 지켰어요. 근데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미군이 저렇게 능욕을 당하고도 굴욕을 당하고도 이거를 저거를 쓰는 걸 포기하지 못할 만큼 너무 좋은가 봐. 네, 그렇고 또 막 거기다가 이번에 아마 그 이란이 미사일 막 쏘면서 주변 국가들에 막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중동에 뭐 하나 데이터 센터가 박살났다는 얘기도 있고 막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클로드가 이렇게 좀 막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좀 섬뜩한 데가 있죠. 이게 그 클로드 요 만든 엔스로픽의 대장이 진짜 그러면 좌파고 뭐 그런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그러면은 이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미군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워게임을 시켜봤는데 제미나이 그다음에 요 오픈 AI의 챗 GPT 그다음에 요 엔스로픽 클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워게임 시켜봤는데 지난주에 유명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네. 가장 냉철하게 해냈다는 겁니다. 클로드가. 예. 앞에서 외교적인 전략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뒤에서 이 전쟁 준비를 쫙 스택을 쌓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땅땅땅 때려가지고 네. 이 승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제미나이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로 해가지고 그죠. 상호 확증 파괴를 그냥 해가지고 시작하고 빨간 버튼을 누르는. 예, 네. 그냥 내가 죽더라도 핵을 쏘고 죽자 이렇게 해갖고 제미나이는 그냥 박살 냈다는 것이고 제미나이답죠. 여러분 제미나이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제미나이입니다. 그게. 재미나이 성질이 좀 급하고요. 빠른 결론을 내길 되게 좋아하고요. 확실히 같이 일해보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미나이는 소설가예요. 여러분 제미나이 소설 잘 씁니다. 제가 볼 때. 소설은 제미나이를 쓰세요.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미국 정부에 이 쭉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클로드가. 그만큼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스며들어 있는 거고 그만큼 많은 부분을 클로드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걸 막은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엔트로피 대장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이자 상품이자 플랫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판매자가 통제를 어찌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기술을 어떻게든 갖다 쓰고 싶은 누군가가 전쟁을 하고 싶다면. 못 막으면 어떡하지? 아이폰은 그냥 기계기나 하죠.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 측면과 함께 동시에 또 클로드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또 정부가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더 못 잃어 하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게 어떤 AI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클로드건, GPT건, 제미나이든.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는 후발 AI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 지성을 빨아들이는지 속도를 몸소 체감하고 있으니까 지금 것의 퀄리티가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걸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점에는 챗 GPT가 전쟁을 또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정부의 이제 경로 의존성이지, 클로드가 지금 선택된 거는 그 경로 의존성 차원인 것이지, 만약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GPT로 다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그 GPT를 계속해서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누구냐? 샘 올트먼이냐?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김민아예요. 김민아예요. 네, 열심히 쓰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인류의 박물질을 빨아들여서 그걸 지성으로 계산해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AI를 계속 써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흔적을 어느 AI에 남겨놔도 그건 결국 다 빨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하메네이 제거 작전과 관련돼서 1. 하메네이는 나쁜 녀석이다. 맞죠? 2. 트럼프의 하메네이 제거 작전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맞죠? 3. 하메네이 제거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맞죠? 이 얘기를 막 1시간씩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돼서 여기에 플러스돼서 더 사실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바로 war 말고 warfare의 문제. 그렇죠. 전쟁의 양태의 문제. 그렇죠. 이 AI와 관련된, 그래서 전쟁이 이전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더 가깝게 다가왔는데, 사실 우리 이란 멀잖아요. 문화적으로도 멀고 거리적으로도 멀잖아요. 그 멀어진 거리에 관계없이 반비례해서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심적으로는 더 멀게 오히려 우리가 더 취급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오히려 전쟁을 더 잔혹하게 만들고 전쟁을 더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섬뜩한 거죠.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을 하나 뛰어넘었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번에 항모가 꾸려진 그 규모를 보면 이걸 가지고 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병력이 온 게 아니다라는 게 지난주의 외신의 평가였어요. 그걸 비웃을 수 있었던 힘은 정밀 타격을 하게 도와준 에이전트일 거예요. 예. 그 변화를 이제 군사 전문가들도 충분히 눈치 못 챘다. 군은 이만큼 발전했다. AI를 등에 업고. 그럼 그 다음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타트를 협정을 맺고 러시아와 미국이 핵을 더 이상 늘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류 공통의 동의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얘기하죠. 당일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린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걸 써봤기 때문에 압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AI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픈클로를 까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죠. 오픈클로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깔았어요? 저 지금 컴퓨터 세대와 스팀 덱에까지 깔고 지금 모든 걸 스팀 덱에는 왜 깔아요? 스팀 덱 게임을 자동 사냥 돌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스팀 덱을 관리하다 보면은 리눅스 명령어를 많이 다뤄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이제 걔한테 시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난 지금 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 OS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스크탑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도 안 보이는데 열어가지고 이거 키보드 누르면서 수도 띄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에이전트를 어렵게나마 깔고 나면 사실상 내가 내 인생에 100명의 비서를 두고 있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일도 해줘요. 나 이 텔레그램에 비서가 10명씩 있어요. 언론 비서관, 건강 비서관, 비서실 1차장, 비서실 2차장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공화국의 인력은 어떻게 늘고 있죠? 사람이 아니고 에이전트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조그만한 공화국이 저 모양인데. 저 모양이라니.
번성하고 있는데 네. 많은 에이전트들이 득식을 하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인력이 빵빵하지만 우리는 없잖아. 만약에 전쟁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인물들이 이 에이전트를 충분히 믿기로 결정할 만큼 멍청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빨간 버튼은 사람이 누르지 않게 될 수 있죠. 네. 그 상상을 누군가 해야 돼요, 지금. 저는 맨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활 쏘는 게임 이 제목 요즘에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고 위쳐? 에일로이가 나와가지고 활 쏘는 게임. 예. 뭐지? 네. 에일로이가 나와갖고 그 활 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동안 상상이었는데 자꾸 그 상상으로 한 발짝씩 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한 호라이즌 제로던. 예, 그런 생각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양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비인간성의 속도는 우리가 이해도 못할 정도입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아니면 폴아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아니구나. 에이전트가 대통령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폴아웃의 시작은 핵폭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스포일러인가? 폴아웃 2를 보면은 대통령이 네. 예, 그 세계 대통령이 이제 그 AI이지 컴퓨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류가 절멸을 했다면 판단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긴 할 테니까요.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살아있다면. 네. 거기까지 상상하게 만든 그 나쁜 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놈은 자기가 왜 이걸 했는지 뭘 위해서 했는지 목표도 자기는 모르는 것 같고 이 녀석 한번 만나서 제가 한번 그거는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네요.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한 대로 되고는 있습니다. 혐오 3 저글링. 네. 관세 이민자 전쟁, 관세 이민자 전쟁. 그렇죠. 네. 오랫동안 전쟁을 더 끌지 않을 거라면 그 다음번엔 또 이민자를 잡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을 오래 끌지 않아야 그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나는 한 달 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일단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이에요. 트럼프는. 참 총수를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이 녀석을.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이틀 사이에 전황이 또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